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K 대표 최태림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선거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간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그 방안으로 제시되는 당일 투표수 개표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또 무엇은 성취하지 못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근년의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핵심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저는 이 핵심 문제점들로 10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 선거 10대 문제점은 곧 한국 선거제도 시정 10대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제가 4.15 이래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선거 전업적 결과로 활동하며 파악한 내용의 총 결산이라 해도 좋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의 조망이나 더 깊이 있는 이해에 있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 선거 10대 문제점 또는 한국 선거제도 시정 10대 사항. 첫째, 사전투표 보관 시 조작. 둘째, 우편투표 배송 과정에서의 조작. 복마전입니다. 셋째,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 그리고 이와 함께 인터넷망과 연결된 모든 전자식 선거기기들의 해킹 문제. 넷째, 비밀투표 원칙의 파괴. 다섯째, 사전투표자 수 실제 개수의 부재. 여섯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제도의 폐지. 일곱째, 봉인의 총체적 부실. 여덟째, 본인 확인의 심각한 부실. 즉, 신분증 위조 그리고 본인 확인 소홀 등. 아홉째,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편파성 및 경찰의 종속화. 열번째, 재외국민투표 및 거소투표의 조작. 이들 모두는 하나하나 의미심장한 것들로 저희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그간 다루어져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에는 정통하고 다른 것들에는 아직 이해가 충분하다고는 못할 것이나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본 것일 것입니다. 이들 중 오늘은 네 번째, 비밀투표 원칙의 파괴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목록 중 사실 그 의미가 가장 중대한 것에 속하고 아직까지 명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내용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비밀투표 원칙 파괴는 사전투표의 경우에 생긴 것입니다. 먼저 투표자 신원이 파악되고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될 때 일련 번호, 즉 해당 투표소 투표 순서가 생성됩니다. 당일 투표지 일련 번호와 똑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이로써 누가 몇 번째가 알려집니다. 한편 그 투표지가 개표 시 전자분류기를 통과하며 스캔될 때는 당연히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개표 시에 투표지가 스캔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지 몸체에 일련 번호가 남아있지 말아야 하는데 QR코드 형태든 바코드 형태든 투표지 몸체에 버젓이 일련 번호를 남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자, 이제 문제점별로 당일 투표 수개표가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목록에서 동그라미 표 친 것은 완전 해결, X표 친 것은 해결이 안 되거나 미진한 것들입니다. 첫째, 사전투표 보관시 조작. 이거 해결됩니다. 사전투표 보관소에서 CCTV로 감시한다 하여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몇몇 부정선거 척결 활동가에 의하여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정선거 척결 활동가 중 한 사람인 조슈아 님도 이때 큰 역할을 하였는데 안부 묻습니다. 조슈아 님은 2020년 4.15 직후부터 부정선거 규명 활동에 앞장서다가 부인을 잃은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경우입니다. 본인을 공격하는 것은 참겠는데 가족까지 위협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악한 짓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둘째, 우편투표 배송 과정에서의 부정. 이거 해결됩니다. 이 부분의 규명에는 박주연 변호사와 류재현 프로그래머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어둠을 밝힌 사람들 박주연 편 후반부에 이 중요한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 재시청을 권합니다. 제 페이스북 프로필 아래쪽에 잘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이나 해킹. 이것 해결됩니다. 넷째, 비밀투표 원칙의 파괴. 이것 해결됩니다. 투표지가 스캔되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전투표자 수 실제 개수의 부재. 이거 해결됩니다. 여섯째, 투표관리관 4인 날인 제도의 폐지. 이것 해결됩니다. 일곱째, 봉인의 총체적 부실. 이것 해결됩니다. 즉석 개표니까요. 여덟째, 본인 확인의 심각한 부실, 즉 신분증 위조, 본인 확인 소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표도 적발되었잖아요. 당일 투표에 대리 투표가 유입됩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홉째,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편파성 및 경찰의 종속화. 이것 해결 안 됩니다. 선거 사무 종사자란 여기서 선관위 정식 직원, 선임된 투표관리관, 그리고 충원된 투표 사무원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편파적이면 투표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불량 심판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10번째, 재외국민 투표 및 거소 투표의 조작. 이거 해결 어렵습니다. 문제의 해결에는 투표소의 다수성 및 분산성, 거리의 이격성, 투표소 설치의 어려움 등의 난점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이들 투표는 현재 재외국민 투표 20만 내외, 거소 투표 약 10만, 도합 30만 내외의 유권자 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재외국민 투표가 70% 내외, 거소 투표는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거소 투표는 자기가 신청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투표니까요. 이 수치들은 둘 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당일 투표 수개표 허점의 본질을 알아봅시다. 완벽한 듯 보이는 대만식 당일 투표 수개표가 한국에서는 허점이 생기는 것은 한국의 선거 제도가 문란의 극치를 달려 당일 투표에서도 상당 부분
부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특성상 우편투표 방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재외국민투표 및 거소투표 처리 문제도 이 방식의 한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규 개정보다는 인적 쇄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제가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오래 하며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현재의 선거법을 가지고도 예전에는 선거가 대체로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강력히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치지 못한다면 당일 투표 수개표만으로도 선거 부정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우리가 소기한 목적을 대략적으로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선 결코 완전한 방식이 아니며 반드시 인적 쇄신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이 땅에 공정선거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당일투표 수개표 관련 운이되는 논의로는 당일투표를 하루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틀을 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이틀을 하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 참정권이 확대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짜리 당일투표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의 주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지켜본다고 하여도 투표함을 하룻밤 재운다는 것은 손이 탈 여지를 남기는 일로 대로받고 말로 잃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부정선거 부인론이 입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정선거 증거들로는 크게 선거 데이터상의 증거, 절차상의 증거, 그리고 실물 증거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송의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부인론이 이 땅에 발효하지 못하도록 한 번 더 쐐기를 박는다는 뜻으로 오늘은 실물 증거편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시합니다. 너무 많아서 선별하는데 애먹었습니다. 벌써 기억 속에 흐려져가는 실물 증거들을 되새기고 그간 선관위 허위 변명들을 반박하며 이들 실물 증거들의 의미를 새로이 조명해 본다는데 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